네,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내년 글로벌 증시 전망이 온통 잿빛입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낙관적인 반등 전망에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쏟아지는 비관 리포트에 금세 힘을 잃고 말죠. 내년 증시 어디에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뭐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증시 과연 어떻게 마감을 할지 내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지난 11월 뭐 소매 판매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데 지금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먼저 미국의 그 소매 판매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실 미국이 아시겠지만 11월, 12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연말에 엄청 소비를 많이 하는 시즌이고 그때 소매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활동도 굉장히 활발한 시기인데 예상보다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원래 좀 좋아도 뭐 긴가민가할 시점에서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정말 올해 계속된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여파가 미국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럼 내년은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기대가 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연말까지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전부 다 반영하지는 않아도 꽤 많이는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다. 네. 그래서 아주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동산은 지금 급락할 거라고 IMF가 경고해서 긴장을 했는데요. 증시는 급락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지난번 연준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혹시 뭐 내년에 금리 올리다가 혹시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파월 의장이 그 기대를 꺾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계속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면 경기 둔화되고 기업들 수익 많이 줄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금리라는 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무조건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425bp, 그러니까 4.25%포인트 가까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 내년도에 굉장히 기업들의 수익은 올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나 기업들을 볼 때 매출 증가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폭을 비교를 해 보게 됩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업들 GDP 상승률이라고 그러면 이걸 기업들의 매출로 보시면 되고 단기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이렇게 보시면 그 차이만큼 기업들이 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성장률이 1%가 조금 안 될 것 같고 물가가 한 3, 4%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전체적인 미국 기업들의 평균적인 매출 증가율이 한 4, 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 미국 금리가 여기서부터 더 올라서 기준금리가 5%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줄어든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을 못 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5%까지 올리느냐 안 올리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연준의 금리 예상 전망 보면 5% 내년에 좀 넘을 거라는 그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5% 확실히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가 되게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내년도에 기업 이익은 적어도 한 10에서 15% 가까이 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15% 정도 기업 이익이 준다. 그러면 그런 금리 기업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내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꽉 짓누릅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상반기는 좀 그렇게 어렵게 가다가 뭐 하반기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궤적을 전망을 혹시 하시나요? 그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경기의 어떤 침체의 어떤 폭에 따라서 예. 상당히 좀 그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관론을 좀 계속해서 좀 주장을 하시는 일부에서는 예. 이 미국 경기와 기업들의 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주가에 기업 이익이 한 10%, 15% 줄어드는 거는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 그래서 조금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딛고 일어서서 반등을 할 내년 거다라는 전체로 예. 그런 시각들이 있는가 하면 예. 경기 침체의 폭이 생각보다 좀 깊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익이 뭐 제가 말씀드렸던 10에서 15%가 아니라 예. 20에서 30% 이상 줄어들게 되면 예. 이 시점에서도 주가는 10에서 15%는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느 쪽을 좀 네, 저는 이제 전자 기업 이익을 그래도 꽤 많이 반영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기업들의 이익은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미국의 어떤 소비나 기업들이 부채가 과거 경기 침체 때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더 15%, 20% 이상 더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논란이 있을 때 뭐 깊은 침체냐 약한 침체냐고 할 때 뭐 약한 침체 쪽으로 좀 갈 것 같고 네. 주가도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우리 팀장님 전망이시네요. 네, 뭐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최근 뭐 개별 기업 얘기로 관심 있는 게 테슬라입니다. 전기차. 네. 일론 머스크 요란한데요. 올 들어서 뭐 시총이 50% 이상 지금 떨어졌잖아요. 5천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는데 전기차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그 기업 CEO의 어떤 오너 리스크라고 할까 그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지금? 뭐 사실은 둘 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테슬라만 요즘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뭐 미국의 GM, 포드 다 연초 대비해서 다 한 40%, 50%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좀 더 많이 빠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희 한국에서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살 때 빌리는 할부 금융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차를 사기 위한 어떤 주문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동차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내구재 제품 모두에 해당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처럼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것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 오너 리스크를 또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트위터라는 기업을 살면서 글쎄요. 그 사기 위한 어떤 인수 자금을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상당량의 주식을 팔았어요. 네. 안 판다고 했는데. 예, 사실 거기서도 좀 논란이 많죠. 안 판다고 했다가 네. 파는데 그러니까요. 규모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이게 4번째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팔아야 될 또 더 팔 것 같다. 그러니까 트위터를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의 한 60%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즉 주식을 팔아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아직까지 한 30억 달러, 40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 이 관련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또 한 번 내던져야 할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 네. 그러네요. 테슬라 주식을 산 분들 상당히 긴장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주식을 또 팔아야 되고 또 이 뭐 트위터 계정을 지금 영구 정지시키네 안 시키네 말이 많잖아요. 네네. 기자들도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 하락 전망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긴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위험들은 분명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예.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래도 이 그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앞으로도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면 길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좀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트위터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만 좀 완화가 되면 오히려 이 그 테슬라라는 주가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고평가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새롭게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어떤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노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트위터 어떤 변수가 얼마나 사라지는 건지 잘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팀장님께서 최근에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올드 노말, 예전에 뭐 뉴노말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올드 노말 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복고풍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뉴노멀을 보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국면을 대체로 이제 뉴노멀이다라고들 많이들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거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올드노멀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은 금리나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성장은 고성장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성장은 중성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성장.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중성장을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올드 노멀이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한 80년, 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금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졌고 물가도 2% 내외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그 이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들이 올해 분명히 좀 나타났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저희 금융시장이나 글로벌 경제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 중성장이라는 올드 노멀 시대로 우리가 새로 맞게 됐다면 그게 주식시장, 주식 투자자들 그래 어떤 전략이 필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는 되게 추세나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으로 추세가 움직였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높아지고 네. 인플레가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대체로 그 경기 사이클도 굉장히 좀 짧아지고요. 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장기 투자가 늘 답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늘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런 조정 가능성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금리가 높아지고 네. 또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장주들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비용을 잘 통제하는 기업들 그래서 기업들 이익률을 잘 관리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그 자산상에서 현금이 굉장히 좀 많다거나 또는 뭐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전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소위 말해서 좀 우량한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을 텐데 아마 그런 기업들이 아마 소수 정예로 주식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기 투자가 늘 답은 아니고 이익보다도 이 비용 통제를 잘하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하라. 그러면 그런 올드 노멀에 적합한 그런 시대에 올드 노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것 또는 장기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어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그 고금리, 고물가, 약간 중성장 국면에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은 정부와 함께 가는 산업들입니다. 정부와 함께 간다. 네.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친환경과 같은 에너지, 그리고 방위 산업,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산업들은 정부에서 계속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좀 괜찮은 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통제의 관점에서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로보틱스라든가 로봇, 예, 그다음에 뭐 AI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이런 기술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소재나 산업재 산업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이제 그 인건비 다음으로 이 저희 기업들이 차지하는 영업 비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료하고 원가 비중이 크니까. 원재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싸게 구입하거나 또는 구입한 원재료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비용 통제에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도 세상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드 노말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까지 말씀해 주셨고, 자, 2023년 뭐 투자자들에게 조금 새로운 투자 전략이라든지 어떤 입장을 좀 권고하신다면 어떤 주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연말 연초 특히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올드 노말 국면에서도 꽤 꾸준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뭐 로보틱스라든가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역발상적인 관점인데요. 2022년 즉 올해 굉장히 나빴던 업종들 중에 그래도 현금 흐름이 괜찮은 산업들 내지는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는 또 반등의 여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올해 굉장히 부진했던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올해 인터넷 게임 같은 업체들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아주 힘들었죠. 뭐 아직까지 좀 비싸다라는 논란들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충분히 내년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반등의 기회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 주가 엄청 안 좋은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메타 이전에 보면은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메타 플랫폼 기업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뭐 올해 안 좋았다고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안 좋다라기보다도 올해 많이 빠져서 굉장히 싸져 있는 기업들 중에 그래도 현금이 있고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위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역발상에 좀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올해 시장 전망과 내년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